청와대 개방과 종로구의 외식시장 변화.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효과는 경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상권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효과 분석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축제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외부에서 고객이 유입됐고 그들이 어떤 지역 업종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그런 경우입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생긴 효과,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생긴 효과, 또는 대형마트가 월요일에 쉬면서 생긴 효과,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역 주변에 생긴 효과, 비가 오는 날과 맑은 날의 효과, 휴가철의 효과, 추석이나 설날, 지방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벤트와 그 이벤트의 결과를 측정하고 분석해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 분석은 사실 꽤 어려운 영역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보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은 정말 짬뽕이 많이 팔릴까?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알 수 없다였습니다. 비 오는 날 짬뽕이 많이 팔리는지 효과를 보려면 비가 안 오는 날과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은 화요일이 많았고 맑은 날은 목 금요일이 많아서였는지 몰라도 맑은 날 짬뽕이 더 많이 팔린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비 오는 날 짬뽕이 많이 팔린다는 가설은 틀렸다, 오히려 맑은 날 많이 팔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맞을까요? 그것도 틀린 해석일 겁니다. 날씨에 따른 효과를 보고 싶은데 요일이라는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이를 배제하고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요일에 비가 온 날과 비가 안 온 날을 비교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의 표본수는 있어야 하는데 같은 요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장마철의 화요일과 여름철의 화요일과 겨울철의 화요일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절이라는 변수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또 날씨 효과만 보기가 어렵겠죠. 전년, 전전년 동기간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로 바뀌는 유행 같은 변수가 작용해서 또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측정할 때는 다른 변인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분석가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분석 항목을 설계하고 공을 들여서 검토했는지, 분석가의 역량과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석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비교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22% 성장했다 라고 하면 22% 성장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전년은 코로나 기간이었으니 22% 성장이 실제로는 크게 증가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전년에 비해 22% 성장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2% 부족한 수치, 이렇게 해석해야 오해가 없을 텐데 이런 자료나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나 기사에도 다 의도가 숨어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을 일부러 크게 부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쓱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좋은 분석 자료는 다양하게 검토한 자료, 구체적으로는 여러 지역, 여러 기간, 여러 항목을 대입시켜보고 비교해본 뒤에 공통으로 가리키는 어떤 결론을 귀납적으로 이끌어내는 자료가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밑밥을 깔았네요. 오늘 분석하는 주제가 꽤 영향력이 있는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청와대 관람을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경제 효과는 방문객 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소비 지출액의 증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경복궁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1.1km, 18분 정도 소요되고 광화문역에서는 1.6km,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약 1.5km 범위 내에는
서쪽으로 서촌 세종마을, 통인시장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삼청동과 북촌 한옥마을이 위치하죠. 남쪽으로는 세종문화회관과 인사동, 종로가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다고 하면 청와대를 관람한 사람이 청와대 관람하기 이전과 이후에 주변에서 소비한 이력을 추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기술력이 이제는 뒷받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시키는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까지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 효과로 볼 것인지, 관람 이전과 이후 몇 번째 소비까지 효과로 볼 것인지, 청와대 주변에서의 소비가 다른 지역의 감소로 이어졌다면 이걸 경제 효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의뢰를 받으면 치열하게 고민하기로 하고요.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하게 청와대 개방 이전과 이후 종로구의 외식업 시장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로구는 광화문역, 종강역, 종로 3가, 5가, 동대문, 동묘 앞, 대학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의 외식업이 혹시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개방에 의한 효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종로구 외식시장의 변화를 보면 2019년 월평균 2211억, 2020년 1704억, 2021년 1607억, 2022년 2226억, 2023년 2676억으로 나타납니다. 전년에 비해 20.2%,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21% 증가한 것이죠. 정확한 시점으로 비교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방되기 시작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22년 2, 3, 4월, 22년 5, 6, 7월을 전후 3개월 합산 비교해보면 개방 후에 41.6%가 늘어납니다. 계절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1년과 후 1년을 비교해보면 47.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전후 3개월이나 전후 1년 어떤 시점을 비교해봐도 40% 이상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에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됐죠. 사실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받는 영향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이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이 시기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식업 매출이 늘어나던 시기였죠. 그러니 청와대 개방으로 주변 종로구 외식시장이 40% 성장했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배제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22년 5월 전후 3개월, 전후 1년을 서울시 전체로 분석해보니 전후 3개월은 34.6%, 전후 1년은 38.5%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봐도 3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 25개 시군구 단위로 22년 2, 3, 4월과 5, 6, 7월을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용산구 48.6%였고요. 25개 지역 중에 2위가 41.6%가 증가한 종로구로 나타납니다. 3위는 강남구, 4위는 서초구, 5위는 마포구 순으로 나타나죠. 청와대가 개방된 22년 5월 전후 1년을 비교해보면 47.3%가 증가한 종로구가 25개 서울 행정구 가운데 1위로 나타나고요. 2위 용산, 3위 영등포, 4위 강남, 5위 마포 순입니다. 이게 청와대 개방 효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로구가 이 기간 서울에서 외식업 매출액이 가장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종로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누군가는 익선동이 떴기 때문에, 누군가는 종로나 광화문이 떴기 때문에, 또는 인사동이 증가해서 대학로나 동대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촌, 삼청동, 서촌 같은 경복궁 주변의 상권이 한몫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람은 꼭 해서가 아니라 서울의 유동인구가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중심 지역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인구가 유발되었는데 소비가 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이게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3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무게 중심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일부 옮겨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구, 성동구, 용산구, 송파구, 종로구, 강동구, 마포구가 있었고 반대로 강남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 같은 지역은 지분을 잃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리고 나자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관악구, 광진구가 다시 지분을 늘리면서 반격을 시작했고 3년 전과 비교해도 1년 전과 비교해도 계속 비중이 증가하는 지역은 종로, 용산, 마포 3개밖에 없었는데 그 종로구의 청와대 주변 상권 성장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이벤트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큰 판도에서 상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더 자주 전달드리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